8장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야생 식물을 작물화하는 것은 후손들의 역사적 입지에 영향을 미친 중대 사건입니다. 왜 어느 지역은 농업화에 성공했고 다른 지역은 실패했는가? 그리고 독립적 농업이 시작되었더라도 시기에 차이가 났는가라는 두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수렵채집 생활에서 정주영 식량 생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수렵채집 생활보다 가축화 작물화에서 정주하는 생활이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세 지역을 비교하면서 앞선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독립적 작물화 가축화가 가장 빨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은 종자가 큰 곡류와 콩류가 자라기 적합한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해 있었고 그 야생조상의 종수가 무척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생굴락에 나는 것만 채취해도 넉넉할 만큼 풍부했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야생종들은 기르기도 용이했다고 합니다. 206쪽과 207쪽을 보시면 종자가 큰 벽과 식물종이 세계적으로 56종이 있는데 이 중에 32종이 지중해 연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같은 기후대라도 캘리포니아, 칠레, 남아프리카 같은 곳들은 한두 종이 있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짧은 거리 안에서도 고도와 지형 변동이 무척 커서 야생식물의 종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축화될 수 있는 대형 포유류의 조상도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염소, 양, 돼지, 소 같은 대형 포유류가 일찍부터 가축화되었다고 합니다. 209쪽 상단을 보시면 이곳의 창시 작물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작물들은 영양적인 면에서도 무척 풍부했다고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서 작물화하기에도 적합했고 이것만을 먹어도 충분히 생활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뉴기니나 미국 동부에서 토착적으로 시작된 식량 생산용 동식물들은 그 우수성이 떨어졌습니다. 216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뉴기니에는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의 종수도 무척 적었고 그리고 가축화할 대형 포유류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작물화했던 작물들은 사탕수수, 바나나류, 견과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수렵채집민들은 이것만으로는 모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동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동식물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화 가축화할 수 있는 동식물이 적거나 없었기 때문에 수렵 생활을 오랜 기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농업의 시작 그리고 성패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식물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는 것이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9장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 저자는 가축화에 대해서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가축화에도 수많은 실패 원인은 피해야 했고 수많은 성공 요인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가축화 가능성이 있었던 포유류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가축화에 성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3쪽 도표 9-1은 고대 가축화된 대형 초식 포유류 14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살았던 이 야생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시면 이 14개 중에 13개가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그리고 이 주요 5종, 전 세계에 널리 가축화된 이 주요 5종 모두가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 유라시아 사람들이 총 병원균 쇠를 갖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대 대형 포유류 14종이 유라시아에 집중된 까닭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36쪽 도표 9-1을 보면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처럼 유라시아도 가축화 후보종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어요. 그런데 유라시아에서는 가축화 될 수 있었던 이런 종들과 비슷한 포유류가 사는 타 지역에서는 왜 가축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궁금증이 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문화적인 터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작물과 마찬가지로 야생 포유류와 환경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화에 적합한 포유류의 특성들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245쪽부터 나와 있어요. 먼저 식성은 초식 동물이어야 좀 효율이 높고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빨라야 됐고 성격도 온순해야 했고 그리고 사회적 구조 역시도 위계 질서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특성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포유류들이 5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5종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빙하기 이후에 멸종된 종들이 많았는데 유라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가 가축화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3쪽 그 마태복음을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성경 구절처럼 그동안 가축화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포유류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정말 가축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5종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